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글쎄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외국 나가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영어만 조금 해도 영어를 잘한다, 그렇게 뉴스가 나기도 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영어를 조금만 이렇게 표현하면 영어 신동이다, 영어를 엄청 잘한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다, 이런 뉴스가 그래도 간혹 가끔씩 계속 등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하는 건 영어를 하는 거죠. 물론 하는 거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영어를 오랜 기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기준에서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에게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자기 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세대들은 적어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직업적인 역량을 영어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를 저는 늘 이제 장려하는 거죠. 독려하는 거고. 말로만 글로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글로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영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직업적인, 자기 커리어도 중요하겠죠.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영어 능력보다. 하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이런 입시 교육으로는 어렵죠. 한국이 영어를 쓰는 그런 사회도 아닌데 또 영어 교육 자체가 이제 너무 시험 위주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수능 영어라고 하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나 그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영상에서도 조기 유학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한민국 학생 중 10명 기준으로 조기 유학 가는 비율이 1명 10% 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비율적으로. 근데 그렇게 그럼 또 조기 유학을 가면 영어가 다 될까요? 물론 조기 유학을 영어권 국가로 가고, 그리고 적절한 나이에 언어를 정말 잘 빨리 픽업할 수 있는 나이들이 있습니다. 교육학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크리티컬 피리어드 같은 전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아이들은 제 아이에게서도 제가 경험했지만 정말 영어를 픽업하는 속도가 그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선 정말 빠릅니다. 그러면 조기 유학만 또 다 가야지 영어를 잘하냐? 아니에요. 조기 유학도 말씀드린 대로 시기나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권 국가로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말레이시아, 동남아 같은 나라들로 또 국제학교를 가고 그렇게 또 조기 유학을 가잖아요. 그런 환경, 기간, 시기, 그리고 아이의 그런 나이, 그리고 또 아이의 같은 나이라고 해도 또 픽업하는 속도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라도 사실 영어를 정말 잘 경쟁력 있게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는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20%, 30%, 영어권 국가라면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비영어권 국가까지 포함할 때는 조기 유학을 가도 영어를 잘 픽업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글쎄요, 영어권 비영어권 합치면 한 절반 미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이 너무 스케줄이 바쁩니다. 한국 아이들은 칠색옷이라는 말, 초등 의대반, 저도 해외 의대 컨설팅을 하지만 초등 의대반,
그리고 뭐 요즘은 7세 고시, 4세 고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아이들이 너무 바쁘긴 하지만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건 누구나에게나 다 똑같잖아요. 그 24시간 중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이런 학습적인 영어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학생이면 뭐 내신 시험도 보고, 고등학생들은 뭐 모의고사도 보고, 또 중학생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아마 영어 학원을 다닌다면 모의고사 문제들 한두 번은 다 풀어볼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소위 말하는 영문법 수업 다 한국에서는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특수한 그런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도 그냥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거와 조금 상관없는, 그런 거와 별개로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학원이 뭐 스케줄이 더 많은 친구도 있겠고, 뭐 학원, 과외, 여러 가지, 뭐 예체능 활동, 그리고 학교도 당연히 다녀야 되는 나이대고요. 그런 아이들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저는 나중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에 좀 할애했으면, 아이들이 할애할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기유학과 상관없이 하루에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그게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 24시간 중에 1시간이면 2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아이들 뭐 평균 8시간은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시간 수면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분들은 8시간이나 자? 우리 아이는 8시간 절대 못 자는데 그래도 그냥 수면 시간은 학생들 기준으로 8시간은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시간은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8시간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24시간 중에 16시간이 남습니다. 16시간 중에 보통 학교에 가서 뭐 8시 반부터 뭐 학교 등교 시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8시부터 그냥 3시나 4시까지로 잡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많게 잡아도 또 8시간입니다. 그럼 자는 시간 8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 8시간 하면은 남는 시간은 8시간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8시간 중에 1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8시간 중에 1시간이어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정도면 뭐 어떻게 뭐 자는 시간 1시간 줄이고 7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이 뭐 꼭 다 8시간은 아니잖아요. 예, 주말도 있는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럼 뭐 7시간으로 했을 때 14시간 빼면 10시간 중에 1시간, 10분의 1이니까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또 하루에 1시간을 온전하게 영어에 그렇게, 그러니까 또 공부하는 학교 공부랑 다른, 입시 영어랑 다른 온전한 언어로서의 영어를 접하는 거. 뭐 방법은 여러 개 있겠죠. 쉽게 말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영어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만화를 좋아하면 영어로 만화를, 내가 좋아하는 만화들을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럼 영어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뭐 오디오북도 활용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원서들을 읽을 수도 있고 뭐 1시간 동안 원어민 선생님하고 과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실용 영어 수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실용 영어라는 게 다른 겁니까? 실용 영어도 똑같아요. 4가지 말하는 영어, 읽는 영어, 듣는 영어, 쓰는 영어. 이거 4가지 다 어떻게 보면 접하는 거죠. 골고루. 1시간 동안에 그거 4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식으로 오늘 1시간은 reading, 내일 1시간은 listening, 뭐 다음날 1시간은 speaking, 또 다음날 1시간은 writing.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론적이죠. 언어라는 거는 사실 말하고 읽고 쓰고 듣는 게 다 그냥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국 분들은 더 거기에 이제 단어라는 걸 또 추가하고 vocabulary를, 그리고 거기에 또 grammar라는 거를 또 추가하면 더 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주 6일 grammar 따로 하고 뭐 vocabulary 따로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끝이 없죠. 뭐 또 pronunciation 발음도 또 따로 해야 되고. 예.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에 1시간을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현실적인,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들에 노출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10분의 1, 10시간 기준으로 10분의 1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아이들이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냐? 그게 또 더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아이는 하루에 10시간도 뭐 여러 가지 학원 수업과 뭐 다양한 활동 등으로 그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 영상들 중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뭐 꼭 제 영상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들 정말 유튜브 상에만 하더라도 넘쳐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다면, 근데 이제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하루에 1시간씩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공부로 따지자면 그 정도 의욕이 있는 친구라면 아마 서영고 어렵지 않게 갈 겁니다. 그 정도의 뭔가 의욕이 있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꼭 뭐 조기 유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어린 나이부터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고등학생 정도 되고 중학생 정도 된다면 뭐 아이에 따라서 내가 영어가 너무 좋아. 그럼 뭐 하루에 1시간 내가 좋아하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뭐 요즘은 K-팝 콘텐츠들도 영어로 너무 많이 뭐 K-드라마 뭐 우리 그 한류죠. 한류에 관해서도 영어로 된 뭐 이런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면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랑 기준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령대는 참 어느 정도의 나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아이들의 환경과. 그랬을 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이 조금 만약에 자녀가 어리고 이렇다면 그런 자꾸만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보통 하루에 삼시세끼는 먹어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학교 가야 될 때는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 일정한 좀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아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뭐 좋은 선생님을 찾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중에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꼭 그러면 뭐 좋은 선생님을 찾아줘야 되냐? 뭐 좋은 학원을 찾아줄 수도 있고, 좋은 뭐 교재를 찾아줄 수도 있고, 좋은 멘토를 찾아줄 수도 있고, 뭐 좋은 원어민 선생님을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책 이런 거를 같이 아이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아이 혼자서 하기에는 이게 참 버겁고 굉장히 긴 길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교만 잡아도 6년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참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을 정말 실용적인 언어로서의 영어에 내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 한국 현실에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런 거를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이 뭐 영어책을 읽어준다든가 그러려면 부모님도 노력을 하셔야겠죠. 뭐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까지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상당한 노력입니다. 꼭 돈을 투자해야 노력이 아니고요. 돈은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투자하는 거에는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정말 조기 유학을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한 경제력이랑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뭐 과외, 학원,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
혼자서 그걸 내가 다 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내 스스로 한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엄마표 아빠표 영어잖아요. 정말 많은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1%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나마 자녀가 어리다면 하루에 1시간씩 방법을 말해줘요. 방법은 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하고 가족 독서 시간을 뭐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뭐 하루에 30분은 같이 책 읽고 영어 책 읽고 뭐 30분은 같이 뭐 영어로 된 뭐 가족용 방송들 뭐 요즘 넷플릭스나 뭐 많잖아요. 뭐 예, 아마존 프라임 뭐 워낙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케이블 채널만 하더라도 영어 방송들이 영어 채널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 유튜브 상에서도 뭐 얼마든지 예,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든 내가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그런 게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내 스스로 부모로서 그냥 예 어떻게 보면 맨 땅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거는 이제 각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뭐 말씀드린 대로 경제력,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의지, 열정 이런 거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노력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기 유학을 가서도 이제 비영어권 국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0명이 조기 유학 간다면 그 중에 그래도 영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는 저는 3명 미만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통계 자료 수십 년간 조기 유학생들 보면서 그냥 적어도 수백 명이 뭡니까? 수천 명 학생들 보면서 그런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래도 영어를 좀 경쟁력 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직업을 뭐 엔지니어면 엔지니어대로 간호사면 간호사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뭐 프로그램 개발자면 프로그램 개발자대로 적어도 영어를 활용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큰 부분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